얼룩무늬 끈. 아서 코난 도일. 1장. 검은 옷을 입은 여자. 4월 초 어느 날, 내가 런던의 베이커가에 있는 친구 셜록 홈즈의 방에 머무르고 있을 때 일어난 일이다. 나는 홈즈가 깨우는 바람에 눈을 떴다. 평소와 달리 홈즈는 일찍 일어나 말쑥하게 차려입고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었다. 시계는 7시 15분을 가리키고 있었다. 홈즈가 왜 이렇게 일찍 일어났을까? 무슨 일이 있나? 잠시 후 검은 옷을 입은 젊은 여자가 우리를 찾아왔다. 그녀는 몸을 떨고 있었으며 잔뜩 겁에 질려 있었다. 추운가 보군요. 난로가로 와서 앉으십시오. 홈즈가 말했다. 추운 게 아니고 무서워서요. 홈즈 씨, 도와주세요. 아직 30살도 안 되었는데 벌써 흰머리가 나고 있답니다. 너무 무서워요. 그녀가 울부짖었다. 진정하세요. 저희가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새벽 기차로 오셨군요. 어머나, 그걸 어떻게 아시죠? 장갑 속에 왕복 기차표가 들어있군요. 당신은 이륜마차를 타고 진흙길을 달려 역에 오셨죠? 여자는 놀라 자리에서 일어났다. 맞습니다. 저는 새벽 기차를 타고 워털루역에 내렸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천천히 말씀해 보세요. 홈즈가 친절하게 말을 건네자 그녀가 이야기를 시작했다. 제 이름은 헬렌 스토너라고 합니다. 의붓 아버지인 로일로트 박사와 함께 살고 있죠. 어머니께선 안 계시나요? 오래전에 돌아가셨어요. 헬렌은 슬픈 표정을 지으며 침착하게 말을 이어갔다. 의붓 아버지는 한때 손꼽히는 대지주였던 로일로트가의 후손입니다. 그가 태어났을 무렵 집안이 몰락하자 의붓 아버지는 집안을 일으키려고 했죠. 의사가 되려고 공부하여 의학 박사가 되자 인도로 돈을 벌러 갔습니다. 그곳에서 제 어머니를 만나 결혼했는데 저와 제 쌍둥이 언니 줄리아가 겨우 2살 때였습니다. 친아버지는 그 당시에 돌아가신 상태였고요. 어머니는 재산이 좀 있으셨겠죠? 홈즈가 물었다. 네, 어머니는 재산이 많으셨어요. 1년에 1,000파운드 이상은 벌었습니다. 헬렌 양, 의붓 아버지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말해 주십시오. 의붓 아버지는 어머니와 결혼 후 한동안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인도인 하인이 도둑질을 했다는 이유로 때려 죽였습니다. 그 일로 의붓 아버지는 오랫동안 감옥살이를 했고 감옥에서 나와 우리를 데리고 영국으로 돌아왔어요. 그 뒤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고 의붓 아버지가 어머니의 재산을 모두 물려받았습니다. 그러나 저와 줄리아 언니가 결혼하게 되면 매년 250파운드를 주어야 한다는 조건이 있었습니다. 지금 헬렌 양은 의붓 아버지와 함께 살고 있겠군요. 네, 하루하루 괴로운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의붓 아버지는 어떻게 지내고 있습니까? 의붓 아버지는 기질이 원래 난폭한 사람이었어요. 집안에 틀어박혀서 아무도 만나려 하지 않았고 경찰서에서도 2번이나 잡혀가고 마을 사람들은 의붓 아버지를 보면 무서워서 슬슬 피해 다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것이 또 있는데 인도의 친구분이 보내준 인도산 야생동물들을 정원에 풀어놓고 키우고 있어요. 정원에는 야생동물들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집시들도 있답니다. 의붓 아버지는 그 거친 사람들을 좋아해서 마음대로 아무 곳이나 드나들 수 있도록 놔두셨어요. 하인들도 의붓 아버지가 무서워 떠나버리고 집안일을 저희가 직접 해야만 했어요. 마을 사람들이 저희 집을 보고 미치광이 저택이라고 불렀죠. 언니는 언제 죽었나요? 2년 전에 죽었어요. 알 수 없는 죽임을 당했죠. 줄리아 언니는 30살에 세상을 떠났는데 그때 벌써 머리가 하얗게 새어 있었어요. 지금의 제 머리처럼요. 헬렌은 마음을 가라앉히려는 듯 잠시 말을 멈췄다. 아버지는 우리를 좀처럼 밖으로 내보내지 않았어요.
가끔 런던 근처에 사는 친척 집에 보내주곤 했는데 줄리아 언니가 친척에게 소개받은 해군 장교와 사랑에 빠져 결혼을 약속했어요. 그런데 결혼식을 앞두고 줄리아 언니가 그만 죽고 말았답니다. 헬렌은 양손으로 얼굴을 감싸고 한동안 눈물을 흘렸다. 눈을 감고 이야기를 듣던 셜록 홈즈는 헬렌을 바라보았다. 언니의 죽음에 대해 좀 더 자세히 말해보세요. 하며 몸을 앞으로 내밀었다. 정말 끔찍한 사건이었어요. 집이 너무 낡아서 방은 대부분 쓸 수가 없었고 우린 1층에 있는 침실을 사용하고 있었죠. 침실은 방 3개가 나란히 붙어 있었는데 앞에서 첫 번째가 의붓아버지의 방이고 그 다음이 줄리아 언니의 방, 그리고 제 방은 언니 방 옆에 붙어 있었어요. 3개의 침실은 모두 정원 쪽으로 창문이 나 있었고 옆방으로 가려면 복도를 통해서 가야 했습니다. 그날 밤 의붓아버지는 방에 틀어박혀 냄새가 진한 인도산 담배를 피우고 있었어요. 줄리아 언니 방에서는 그 냄새가 나서 언니는 잠을 이룰 수가 없었는지 제 방으로 와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언니가 방으로 돌아가기 전에 저에게 말했어요. 헬렌, 밤중에 휘파람 소리 같은 것을 들어본 적 없니? 저는 놀라서 아니라고 대답했어요. 언니는 그거 참 이상하네? 휘파람 소리가 들려. 하지만 어디서 들려오는 소리인지 모르겠어. 왜 너에게는 안 들리는 걸까? 라고 궁금해했죠. 저는 웃으면서 말했어요. 나는 언니보다 잠을 잘 자니까 그렇지. 집시들이 내는 소린지도 몰라. 줄리아 언니는 자기 침실로 돌아갔고 방문을 잠그는 소리가 들렸어요. 왜 방문을 잠갔죠? 야생 동물들과 집시를 두려워하고 있었거든요. 계속하십시오. 그날 밤은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세찬 바람이 불고 비가 거세게 쏟아져 창문을 때렸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여자의 비명이 들리는 거예요. 언니 목소리였죠. 저는 벌떡 일어나 복도로 뛰어나갔고 바로 그때 휘파람 소리를 들었어요. 그리고 잠시 후 금속이 떨어지는 듯한 소리도 들었어요. 저는 그게 무슨 소리인지 몰랐어요. 줄리아 언니 방으로 달려갔더니 언니가 문을 열고 나와서 바닥에 쓰러지더군요. 얼굴이 새파랗게 질려 있었고 겁에 질린 채 외쳤어요. 도와줘, 도와줘 헬렌. 나 지금 아파. 나 죽어가고 있어. 저는 팔로 언니를 감싸 안았고 언니는 떨리는 목소리로 계속 소리쳤어요. 헬렌, 오 하나님 헬렌. 끈이, 얼룩무늬의 끈이. 언니는 뭔가 더 말하려고 했지만 그러지 못했죠. 저는 의붓아버지를 불렀고 의붓아버지도 애썼지만 소용없었어요. 그렇게 제 언니가 죽었습니다. 분명히 휘파람 소리와 금속이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나요? 홈즈가 확인하듯이 물었다. 분명히 들었습니다. 경찰은 언니가 왜 죽었는지 밝히지 못했습니다. 방문이 잠겨 있었고 아무도 그 방에 들어갈 수 없었기 때문이죠. 경찰은 언니의 몸에서 아무런 흔적도 발견하지 못했어요. 그 얼룩무늬 끈이라는 건 무엇이었을까요? 집시들이 목에 그런 비슷한 걸 두르기는 해요. 제 생각에는 언니가 뭔가를 너무 무서워해서 죽은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게 무엇인지 모르겠어요. 아마 집시들이었을 수도 있겠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홈즈 씨? 홈즈는 잠깐 생각하다가 말했다. 어려운 질문이군요. 이야기를 계속하시죠. 언니가 죽고 나서 2년 동안 저는 외롭게 지냈습니다. 그런데 한 달 전쯤 청혼을 받았어요. 의붓아버지는 승낙하셨고 저희는 곧 결혼하게 되었어요. 아버지는 제 침실 벽을 칠해야 한다고 이틀 전에 언니 방으로 옮기라고 했어요. 지난밤에 그 휘파람 소리가 다시 들렸습니다. 촛불을 켜고 방 안을 둘러보았지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새벽이 되자마자 홈즈 씨에게 도움을 구하려고 런던으로 달려온 겁니다. 제발,
저를 도와주세요, 홈즈 씨. 줄리아 언니처럼 죽고 싶지 않아요. 홈즈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말했다. 빨리 움직여야겠군요. 오늘 당신 집으로 가서 그 침실들을 둘러볼 수 있을까요? 의붓 아버지에게는 비밀로 해야 합니다. 의붓 아버지는 오늘 런던에 계시니까 우리를 보지 못할 거예요. 감사합니다, 홈즈 씨. 기분이 나아지는 것 같아요. 2장 미치광이 저택. 홈즈는 오전에 집을 나가서 점심때가 넘어서 돌아왔다. 우리는 기차를 타고 역에 도착하여 다시 마차를 타고 로일로트 박사의 저택으로 향했다. 마차 안에서 홈즈가 나에게 말했다. 죽은 부인의 유언장을 보고 왔네. 부인에게 받은 재산 중에서 딸들이 결혼하면 각각 250파운드를 내주어야 하지. 충분한 동기가 있다고 생각하네. 우리가 도착했을 때 헬렌 스토너 양은 문제의 새 침실을 보여주었다. 우리는 먼저 그녀의 방으로 갔다. 왜 침실벽을 수리하는 거죠? 별로 문제가 있어 보이지는 않는데. 맞아요. 제 생각에는 저를 언니 방으로 옮기게 하려는 계획인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는 언니 줄리아의 방으로 갔고 홈즈는 창문을 주의 깊게 살펴보았다. 밖에서 들어올 수는 없겠군. 홈즈는 그렇게 말하고 방 안을 둘러보았다. 아니, 왜 침대 위에 초인종끈이 달린 겁니까? 의붓 아버지가 2년 전에 그걸 달아두셨어요. 하인을 부르려는 것인데 한 번도 사용한 적이 없어요. 하인이라곤 없었으니까요. 의붓 아버지는 또 자기 방과 이 방 사이의 벽에 환기구를 뚫어 놓으셨답니다. 홈즈는 끈을 잡아당겼다. 이건 초인종 끈이 아닌 것 같군. 이상하게 끈이 환기구로 이어져 있어. 왜 환기구를 안쪽 벽에 뚫어 놓았을까요? 환기구는 대개 바깥쪽 벽에 설치하는데 말이지. 어머, 그러네요. 지금까지 몰랐어요. 홈즈는 두세 번 끈을 잡아당겨보고는 고개를 끄덕였다. 초인종이 울리지 않는군요. 그렇지. 환기구도 쓸모없고. 좀 더 조사해봐야 알겠지만 옆방으로 통하는 것 같군. 우린 로일로트 박사의 방으로 가보았다. 홈즈는 커다란 금속 상자가 벽 쪽에 놓여있는 것을 발견했다. 의붓 아버지는 그 안에 서류를 보관하고 계세요. 이 안에 고양이도 넣어 기르나요? 여기를 보세요. 상자 위에는 우유가 담긴 접시가 놓여 있었다. 그 순간 홈즈의 얼굴이 어두워졌다. 헬렌 양, 당신은 위험에 빠져 있습니다. 오늘 밤 나와 왓슨은 줄리아의 방으로 들어가 거기서 밤을 보내겠습니다. 홈즈의 말에 헬렌과 나는 놀라서 그를 쳐다보았다. 그래요. 그래야만 합니다. 우린 건너편에 보이는 여관의 방을 잡고 거기 있을 겁니다. 의붓 아버지가 잠자리에 들면 침실 창가에 등불을 켜서 신호를 하고 창문을 활짝 열어놓으세요. 그런 다음 원래 당신 침실로 돌아가 있어요. 박사가 눈치채지 못하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린 창문을 통해 당신 언니의 침실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리고 휘파람 소리와 금속이 떨어지는 소리가 들릴 때를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어쩌면 오늘 밤에 범인을 잡을 수 있을 겁니다. 홈즈는 확신에 차서 말했다. 범인이 누구죠? 제 언니가 어떻게 죽었죠, 홈즈 씨? 제발 말씀해 주세요. 헬렌은 홈즈의 팔을 잡으면서 말했다. 아직은 추측에 불과합니다. 로일로트 박사에게 들키면 곤란하니까 우린 여관으로 가 있겠습니다. 헬렌 양,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럼 밤에 뵙겠습니다. 홈즈가 대답했다. 여관으로 걸어가면서 홈즈가 나에게 말했다. 오늘 밤은 좀 위험할 것 같네. 왓슨, 로일로트는 아주 난폭한 사람이라네. 홈즈, 내가 도울 게 있다면 함께 가겠네. 고맙네, 왓슨. 자네 도움이 필요해. 그 초인종 끈과 환기구를 봤나? 여기 도착하기 전에 그 환기구에 대해 짐작하고 있었다네. 당연히 그 두 방 사이에 구멍이 하나 있었을 거고 그 구멍이야말로 헬렌의 언니가 로일로트 박사의 담배 냄새를 맡을 수 있었던 이유를 설명해 주는 거라네. 홈즈,
자네는 정말 현명하다니까. 그 침대 보았나? 침대가 바닥에 단단히 고정되어 있었지. 움직일 수 없도록 말이야. 침대는 반드시 그 초인종 끈 아래 환기구 가까운 곳에 있어야 했던 걸세. 홈즈, 이제야 이해가 되는군. 정말 끔찍한 범죄 아닌가? 그래, 로일로트 박사는 아주 영악한 사내야. 하지만 우리가 그를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하네, 왓슨. 3장. 한밤중의 비명. 그날 밤 홈즈와 나는 여관으로 돌아가 줄리아 방에서 불이 켜지기를 기다렸다. 지루하고 긴 시간이 흐르고 마침내 가운데 창문에서 불이 켜졌다. 됐어, 가세. 홈즈와 나는 여관에서 나와 저택으로 향했다. 낡고 허물어진 담장을 소리 없이 넘어 정원을 가로질러 창문을 통해 줄리아 방으로 들어갔다. 어둠 속에서 3시간가량을 기다렸을 때였다. 갑자기 로일로트 박사의 침실에 불이 켜졌고 정체불명의 쉬익쉬익 하는 소리가 났다. 소름 끼치는 그 소리는 주전자에서 물이 끓는 듯한 소리였다. 그러나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고 우리는 다시 어둠 속에서 기다려야만 했다. 그때 또 다른 소리가 들렸다. 아주 희미한 소리였다. 홈즈는 벌떡 일어나 지팡이를 들어 초인종 끈을 3개 내리쳤다. 저게 보이나, 왓슨? 하지만 나는 아무것도 보지 못했다. 희미한 휘파람 소리가 들렸을 뿐. 홈즈는 지팡이로 다시 한번 초인종 끈을 힘차게 내리쳤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생각할 틈도 없이 갑자기 옆방에서 무시무시한 소리가 울려 퍼졌다. 그리고 저택 안은 다시 잠잠해졌다. 무슨 일이 일어난 거지? 떨리는 목소리로 내가 물었다. 다 끝났어. 가서 보자고. 우리는 로일로트 박사의 방으로 갔다. 금속 상자가 열려 있었다. 로일로트는 두 눈을 환기구멍을 향해 부릅뜬 채 의자에 앉아 있었다. 그의 머리 주변에 이상한 노란 얼룩무늬 끈이 둘려 있는 것이 보였다. 그는 죽어 있었다. 끈이야, 얼룩무늬 끈. 홈즈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그때 끈이 움직이더니 그 머리를 돌렸다. 조심하게, 왓슨. 저건 뱀이야. 인도 독사지. 그 도구로 순식간에 사람을 죽일 수 있다네. 로일로트는 즉사한 거야. 저 뱀을 다시 상자에 집어넣어야 해. 홈즈는 조심스럽게 박사의 무릎에 놓여있던 채찍을 들어 뱀의 머리를 채찍의 고리에 걸고 상자에 던져버리고는 덮개를 단단히 닫았다. 저 뱀에 대해서 어떻게 알았나, 홈즈? 처음에는 집시들의 짓일 거로 생각했네. 그렇지만 다음 순간 깨달았어. 아마도 무엇인가가 저 환기구를 통해 초인종 끈을 타고 내려와 침대 위로 올라왔을 거라고 말이야. 그리고 그 우유 말일세. 뱀이 우유를 먹은 거지. 박사가 인도의 동물들을 구해오기는 쉬운 일이었을 거야. 의사였으니까 뱀의 독이 시체에서 잘 발견되지 않는다는 것도 알았을 테지. 그래서 매일 밤 뱀을 환기구를 통해 들여보냈고 그것이 초인종 끈을 타고 침대로 내려온 거야. 아무에게 들키지 않으려고 매일 밤 그는 휘파람으로 뱀을 불러들였지. 금속이 떨어지는 소리는 금속 상자의 문을 여닫는 소리였어. 이 뱀의 잠자리 말일세. 아마도 뱀은 저 환기구를 수차례 드나든 끝에 결국 줄리아를 죽게 만들었을 거야. 그리고 헬렌 역시 저 뱀 때문에 죽을 뻔한 것이네. 하지만 오늘 밤 내가 저 끈을 타고 내려오던 뱀을 내리쳤고 그 때문에 성난 뱀이 다시 환기구로 되돌아가 박사를 물어 죽인 거야. 로일로트 박사는 나 때문에 죽은 것 같아. 좀 불쌍한 생각도 드는군 그래. 그렇게 말하는 홈즈의 얼굴은 순간 어두워 보였다. 불쌍하긴 세상에서 가장 못된 악당이지. 그렇군. 그런데 독사가 우유를 먹고 휘파람으로 불러들일 수 있다는 사실은 오늘 처음 알았네. 이제 가서 푹 쉬어야겠네. 우리는 하품을 하며 서로 얼굴을 마주보고 웃었다.